하다고? 그러니까 신맛이 세다. 근데 스타벅스는요? 로스 쓴맛이 더 강하다. 그죠? 저에게 커피는 뭐였어? 완전 경쟁 시장. 그죠? 이분한테 커피는 뭐야?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경제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자,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공부할 때 이걸 자꾸 그냥 이 책에만 보면, 그러니까 책만 보면 더럽게 어려워요, 이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책만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 이것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 근데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있고, 되게 쉬운데 되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책은 읽어오시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차선 이론도 했고, 이제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외부성을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외부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 그죠? 그럼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만나야 돼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 반드시 가격을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득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득을 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득을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득을 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 보상을 지불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담배야, 담배. 길을 지나가가 담배를 탁 피고 지나가요. 그 담배 연거 탁 오죠. 그럼 여러분들 말보루 이러냐고. 아니야, 그냥 기분이 더럽게 나빠.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여기요, 아이씨 일로 와봐요. 아, 저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어린 시절에 길빵할 때 그런 적 있다고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이씨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와서 막 화내시는 분 있다고요. 그게 저희 와이프예요.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집에서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코에 그 굉장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여행을 간다든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단 한 계피도 피지 않아요. 한 계피도 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핑계인데 그 사람 만나는데 제일 좋은 게 좀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바꿨어. 요즘에는 그 담배 그거 나온 거 알아요? 쪄서 피는 거. 그거 냄새 안 나요 전혀.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는데 굉장히 또 담배 전수다가 같은 된 느낌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아이씨 내 기분 3천원치 나빴으니까 3천원 줘요. 이런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잖아. 이상형 있을 거 아니야. 이상형 연예인 누구예요? 뭐라고? 김태희. 김태희. 표정들이 결혼했는데 이거 아니야. 아, 무슨 상관이야. 그럼 김태희를 닮은 뒷모습에 김태희 같은 분이 있어. 어떻게 해요? 어? 뭐라고? 번호 딴다고? 이 자신감 뭐지?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비슷한 분을 가서 다 기분이 좋아졌어.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당신 때문에 2,000원 기분이 좋아졌으니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외부 효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데 의도치 않게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돈을 내가 시장이 정확하게 작용을 하면 내가 돈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받기도 하고 그게 없는 게 뭐다? 외부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해요. 이해가 세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홍수 났잖아요. 홍수로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쵸? 그럼 여러 가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시장 실패 중에 외부성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건 자연재해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금전적 외부성, 실질적 외부성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재개발이잖아. 재개발. 그죠? 재개발되는 지역 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재개발되는 지역을 내가 재개발될 건 줄 몰랐는데 거기서 살고 이제 한 15년을 살았더니 갑자기 재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죠. 도로가 지나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집값이 뛰죠. 이건 외부 효과 아니야. 그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가격이 실제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됐잖아. 이런 건 외부 효과라고 하지 않아. 이해가세요? 그냥 의도치 않게 이익만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결국 뭐에만 영향을 미치냐면 자원 배분에만 영향을 미치면 돼요. 그죠?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게 적정생산. 그죠?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파레토 치적. 그것이 달성되는 일정리가 뭐였어요? 완전 경쟁 시장. 요게 뭐였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원 배분이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과소일 수도 있고 오어 과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성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다? 시장에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뭐였다? 외부성 1번. 두 번째는 자연재해와 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외부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2번. 3번은 뭐였다? 재개발로 반영된, 시장 가격으로 반영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실질적 외부성이 아닌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외부 효과라고 보지는 않는다. 3번. 4번. 결국은 우리가 실패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자원 배분이 과다거나 과소면 외부성이라고 본다. 4번이에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외부성을 하는 건데, 이제 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직관력을 좀 기르고 갑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외부성이라는 걸 정리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를 채워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외부 경제와 또 시작됐어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예요. 직관력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경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로운 거라고 해요. 이로운 거. 이로운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좋은 것이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뭐라고 하냐면 해로운 것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가요? 그럼 결론이 나왔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 경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자, 첫 번째. 그러면 좋은 거는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적죠. 세상이 좋은 게 많으면 이따일 리가 없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소일 거예요. 과소. 결론부터 기억하면 물론 그래프를 보는 방식도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직관력을 좀 가져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해로운 거는 어때요? 과다야, 과소야? 과다야. 과다.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해로운 건 과다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갈 수가 있어요.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조세와 보조금이에요. 이해가세요? 조세와 보조금. 그러면 얘는 지금 과소인데 좋은 거래. 그럼 좋은 거니까
과소, 적게 생산되게 해야 돼요? 아니면 더 많이 생산되게 만들어야 되겠어? 많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 줘야 되겠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러니까요. 반대로 과다니까 뭐예요? 과다니까 여기는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벌써 외부 경제와 불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면 제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또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자, 외부 경제를 우리가 이제 뭐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반대로 쓸까요? 소비부터 쓸까요? 자, 소비 측면에서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 여기도 소비 측면하고 생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시. 그러면 생산에서의,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는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메르스가 뭐예요? 메르스? 역시 배운 사람들이야. 급성호흡기 증후군 막 이렇게 표현해. 막 배운 사람들이야. 그냥 사람한테 없는 감기 같은 거죠. 조금 심한 감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요. 아직은 약이 없죠.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지금 덥지만 이 강의가 언제쯤 끝나? 이 강의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10월은 너무 길잖아. 10월 달까지 나오라고? 10월에는 이제 객관시가 오겠지. 근데 이제 이 강의가 이제 60시간인가 그렇죠. 그래서 9월 달쯤 끝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려 60분의 4만큼 했어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확 덥지만 조금 있으면 추워 안 추워? 춥죠. 추우면 감기 걸리지. 감기 걸리면 독감도 나올 거 아니야. 독감 걸리면 예방접종 맞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 안 옮겨? 안 옮기지. 근데 옆에 사람이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내가 감기 병균을 옮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가세요? 첫 번째. 그럼 뭐도 있겠어요? 향수도 있어. 향수. 물론 향수는 기분 나쁜 향수도 있지만, 그죠? 그건 외부 불경제죠. 내가 기분 좋으려고 향수를 딱 뿌렸는데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프레시해졌어.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 경제, 소비 측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생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술 개발 같은 게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누군가가 개발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가를 주고 써 안 줘. 안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요즘에 쇼핑몰 있잖아. 쇼핑몰의 안내판에 터치 스크린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그거 사용하지. 근데 그거 써요? 돈 내고 써? 아니잖아. 그런 것들 같은 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경제. 근데 시험 문제는 외부 경제보다 그럼 이거 안 할게요. 여기 좀 너무 마음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거 할게요. 양봉업자와 화훼업자. 자, 양봉업자와 화훼업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있잖아요. 벌이 멸종하면 인간은 3년 내에 죽어요. 왜냐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에 대한 것들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양봉업자는 뭐 키우는 사람이야? 꿀 키우는 사람이죠. 얘는 뭐 키우는 사람이야? 꽃 키우는 사람인데 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의 수정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양봉업자 옆에 있는 화훼업자는 잘 될 거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야 고마워 벌을 2만 마리 날려줘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 측면에서는 담배가 나올 수 있죠. 담배. 물론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있죠. 옛날에 제가 우리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극장 가서 족발 먹은 적이 있어요. 표정이 이런 쓰레기 막 이러면 안 돼. 그때 밤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치킨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오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극장에게 세뇌당했어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극장에서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극장에서 이제 팝콘이나 커피나 콜라만 갖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매출을 눌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막 치킨 갖고 들어가. 가가지고 이거 뭐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이 먼저입니까? 당신의 극장 규칙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진짜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합법적이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외부성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담배는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불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사는 뭐가 되냐면 생사는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이 될 수 있죠. 환경오염.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멘트 공장 있죠. 시멘트 공장도 있고 연탄 공장도 있는데 시멘트 공장이 있고 거기에 뭐 세탁소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서로 간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뭐 여기 위에 뭐가 있어? 염색 공장이 있고 통조림 공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염색 공장이 있고 통조림 공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만들어요. 그런데 시멘트에서 나오는 분진 있잖아요. 그게 세탁소에 빨래에 붙으면 세탁소는 빨래를 더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염색 공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염색 공장이 바다나 강에 있으면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물고기를 정화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거기서 물을 우리가 잡는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되고 요거만 하나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우리가 소비로 얻는 게 뭐예요? 소비로 얻는 거. 소비로 얻는 거. 효용. 그죠? 효용을 돈으로 표현한 게 뭐였어? 편익이었어. 편익. 이해가요? 우리 기억나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기억 안 나면 또 알려주면 되지. 저분 굉장히 표정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빨리 설명해줘 임마 이런 표정이야. 좋았어. 그래서 우리가 S가 되었고 우리가 D가 됐죠. 그죠? 그래서 S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MC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그랬죠. MC는 뭐였다? 한계비용. 그죠? 한계비용이 뭐였어요? 1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한계비용이라고 했고 D는 뭐였어? MB였죠. MB 마지널 베너핏 그래가지고 한계편익 1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을 우리가 MB라고 했었다.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게 MC S는 최소 비용이었어요? 최대 비용이었어요? 최소 비용. 그 다음에 D는 뭐였어? 최대 지불용이. 최소 비용과 최대 지불용이는 여러분들이 후생 손실을 하기 위해서 잉여해서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는 최소 비용이었고 얘는 최대 지불용의였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자,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소비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소비는 MB랑 관련이 있겠죠. 왜? 소비는 결국 수요 곡선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소비는 마찬가지로 MB였고 MB 소비였고 자 그 다음에 생산은 뭐가 되겠어? 생산은 우리가 MC 공급 곡선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MC 그 다음에 생산은 우리가 MCS 이렇게 또 MBD가 뭔 뜻인지 고민하면 안 돼요. 집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거야. 이러면 안 돼. 자 이렇게 써줄게요.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안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써주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그때는 알겠어. 근데 집에 갔더니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적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적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적이란 단어와 사회적이란 단어가 있다고. 그럼 사적은 뭐냐면 그것을 소비하거나 그것을 실제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개인들이 그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즉 뭐랑 관련된 거야? 당사자와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당사자와 관련돼 있는 거.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예요. 모든 사회. 그죠? 나중에 이건 채워줄 거야.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니까 뭐가 되겠어? 사적 편익,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여기도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이에요. 자, 기억하는 방법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 굳이 영어를 막 안 쓰는 이유가 일단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매칭만 시키면 되니까. 자, 참고로 보세요. 주사를 맞은 사람이 좋죠. 그런데 주사를 맞지 않은 다른 사람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사람이 좋은데 내가 병에 안 걸리니까 다른 사람도 오히려 병을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 그러면 나만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요? 이해 갔어요? 반대로 우리가 소비 측면에서 보면 나만 좋아, 다 좋아. 그러면 누구만 좋아? 나만 좋다 이거지. 나만 좋다. 이해 가요? 담배 피는 애만 좋다.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생산은 뭐라고 해야 돼?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은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좋냐,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좋냐, 더 크냐라는 거야. 그럼 어느 비용이 커요? 얘가 크겠죠. 그쵸? 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 왜?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비용을 뭐 해주는 효과를 가져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왜? 굳이 사람들이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 이해가세요? 왜? 지금 본래 이게 없었으면, 꿀벌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가서 다 손으로 그 꽃가루를 묻혀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사회적으로 뭐 한 거야? 절감된 것이죠. 이해가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사적 비용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지금 오염을 일으키는 애들은 환경 정화 비용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상품의 생산비만 생각해. 이유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어떠한 외부 효과를 일으킬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야 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날리면 세탁소는 한 번 할 빨래를 2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이해 가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기억할 사항이 있어요. 기억할 사항. 먼저 우리가 사적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이것이 실제의 시장 균형을 의미해요. 실제 시장 균형을 의미해. 그죠?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다? 바람직한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기준은 바람직한 게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실제로 생산되는 게 기준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어렵게 생각하죠. 지금 직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준은
바람직한 게 기준이어야 돼? 실제로 생산되는 게 기준이어야 돼? 지금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 틀려도 돼. 틀려도 된다고요. 어디 틀려볼 거야? 자, 실제야 바람직한이야? 바람직한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기준. 이가요? 그럼 기준을 가지고 잘 봐요. 기준을 가지고 많으면 외부 경제야 불경제야? 기준 딱 놨을 때 그거보다 많아. 그럼 다. 그럼 외부 불경제죠. 이해 가요? 기준을 봤더니 그거보다 적어. 그러면 소. 그러면 외부 경제예요. 근데 외부 불경제와 경제의 수량을 따지는 건 그냥 원점하고 가까워지냐 멀었냐만 따지면 돼. 쉽게 생각해봐요. 참고로 있잖아.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이는 건 없어. 지금 우리가 먼저 소비 측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소비 측면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냥 소비는 얘가 고정이죠. 그죠? 얘가 고정이죠. 생산은 뭐였어? 얘가 고정이에요. 그죠? 얘가 고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소비 이렇게 놓고 요걸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라고 해요. 사회적 편익. 그럼 본래 이 가격 수준에서 이 가격 Q0를 왜 그랬어? Q스타만큼이 이제 뭐였어야 돼? 나왔어야 되는 거지. 이게 완전 경쟁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편익이 좋다는 건, 편익이 크다는 건 수요곡선이 갔을 때 편익이 좋은 거야? 떨어졌을 때 편익이 좋은 거야? 갔을 때 편익이 좋은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적 편익이 되었다. 사적 편익이 됐다. 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요? 실제. 아까 얘가 뭐였어? 기준이었을 거 아니야? 아까 그죠? 사적이랑 붙으면 뭐가 나온다고? 실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은 Q스타인데 실제로는 Q1만큼 생산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얘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얘는 과다지. 과다면 외부 경제 불경제? 불경제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반대로 요렇게 사적 편익이 왔어. 그러면 사적 편익은 뭐예요? 내가 느끼는 편익이 작다라는 거죠. 작다. 그러면 지금 어때? 이렇게. 그죠? 여기는 과소가 되는 거죠. 과소. 그죠? 그러면 과소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소니까 Q2일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경제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외부 불경제가 된다. 자, 그래 보시면 잘 봐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경제는 잘 봐. 이거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외부 경제 소비 측면은 사적 편익이 컸어? 사회적 편익이 컸어? 자, 쉽게 하는 방법 이거잖아. 여러분 이거 잘 봐. 이게 지금 어려우면 책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봐봐.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논리의 순서는 외부 경제는 좋은 건데 적어요.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라 많아요. 이게 1번이야 논리가. 그럼 두 번째는 예시를 기억해야 돼요. 예시. 그냥 이거 외부 경제 불경제하면 마음에 안 와다. 절대로 안 와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예방접종을 맞았더니 와 다른 사람까지 줬네.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서 사회적 편익이 크구나 라는 거죠. 내가 담배를 폈더니 다른 사람이 내 담배 냄새를 맡고 기분이 쉐시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적 편익이 큰 거죠. 저기까지 돼요? 이따가 이걸 우리가 숫자로 다 써줄 거야 제가. 근데 일단 이걸 이해해 보시라고 한글로 그냥.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두 개를 보면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라고요.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더니 사회적 편익이 작고 사적 편익이 크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라고요. 이해 가요? 아, 이 논리가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지금 여러분 외부성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논리에 안 들어오면 뒤에 걸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이거.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다시 갈게. 그럼 이쪽으로 가요. 이쪽은 이번엔 수요가 이제 뭐예요? 수요가 고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S가 MC예요. S가 MC야. MC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 S가 MC면 안 되지. 자, 여기를 뭐라 그래?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편익. 그쵸? 아니지,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라고 하면 안 돼요. 사회적 비용 정신 차려야지. 제가 틀리면 바로 잡아줘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수업할 때가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항상. 아주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너무 멀어. 요즘에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학원에 그 선생님들이 잘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게 있대요, 하나.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일요일 밤하고 수요일 밤은 진짜 여기서 잘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외박 좋아하는 사람 표정들이 야, 그런 걸 물어볼 게 아니지 임마, 이런 표정들인데 저는 잠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날밤 새도 뭐 하루 정도 괜찮은 사람 괜찮아요? 그럼 막 대학교 다닐 때 막 밤새서 했었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밤새 놀아도 집에 와서 자야 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6시까지 노는 일도 거의 없는데 제가 인생을 가장 낭비하는 순간이라고 여기는 게 언제냐면 술을 먹었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강사들은 술을 먹으면 몇 시부터 먹냐면 11시부터 먹어요. 그럼 11시에서 4시간 먹으면 몇 시예요? 3시야. 그죠? 여러분들이 6시에 만나서 4시간 먹으면 몇 시야? 10시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대리 부르고 뭐 하고 하면 해 떠 그러면 막 너무 괴로워요. 막 해 뜨는 게 너무 괴로워. 그리고 예전에는 아침 햇살도 제 6시에 일어나는 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그래서 아침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로.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1시간 38분 걸렸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자, 시작합니다. 자, 사회적 비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막 말실수하면 가르쳐줘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피곤하니까. 자, 갑니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아까 사회적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지. 바람직하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바람직한 량. 그럼 이게 뭐라고요? 기준 Q스타 P스타. Q스타 P스타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어. 산수 문제는 이게 다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몇 번 풀어보면.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수요가 뭐였어요? 수요가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변동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의 가격, 보완제의 가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경작을 하셨던 분들은 뭐 간단할 거고 뭐 재정학 하신 분들은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소비자들이 우리가 뭔가 살 때 이런 경향이다. 예를 들어서 소득 올라가면 전보다 내가 외식 많이 할 수 있어 없어? 있고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편의점에서 물건이 팔리는데 사람이 많이 이사 오면 많이 팔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나중에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공공재 할 때 사용재와 공공재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지금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기호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아주 땡큐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다이어트에 좋은. 흐아! 여러분들 그 통계조사 가르쳐줬죠? 여자의 80%는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한다고? 뚱뚱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남자의 80%는 아 정도면 됐어. 남자의 80%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울 보고 막 한 번쯤 막 자식 마음에 드네 이런 거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진짜로. 또 저만 굉장히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 됐어요. 또 두 번째가 집중력 향상에 좋다 그러면 사주시겠죠. 세 번째가 뭐겠어요?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좋다 그러면 한번 뭘까요? 그런 것들. 대체제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것, 보완제는 함께 소비하는 것. 대신 소비하는 건 그게 싸지면 이거 뭐 안 먹겠지. 요거는 이게 싸져야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치킨, 피자, 휘발유,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건 이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공공재 때 보셔야 되고요. 얘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공급이니까 뭐가 관리냐면 생산비,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조세, 보조금이 있는데 조세랑 보조금은 이쪽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생산비. 자, 우리 기억나요? 외부 경제는 이로운 거였어, 해로운 거였어? 이로운 거였어요. 첫 번째. 그러면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가요? 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네,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할 때 아주 심플한 거야. 여러분들 어느 곡선도 우측이면 다 증가해요. 왜? 우측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 그쵸? 좌측으로 간다는 건 무조건 감소해요. 왜? 원점과 가까워지는 거거든. 물론 좌상방 좌방에 이 얘기 있지만 뭐 됐어요. 그건 뭐 지금까지 할 얘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좌측으로 간다는 것은 잘 봐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사적 비용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실제가 되겠죠. Q1이. 그죠? 그 말은 뭐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이해가요? 얘는 그냥 소비가 많아지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 이 얘기야 그냥. 근데 얘는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급이 줄어든다. 이해돼요? 자, 반대로 외부 불경제를 보세요.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적 비용이 적게 들죠. 사적 비용이 적게 들면 공급은 뭐 하는 거야? 증가해야 되니까 요렇게 사적 비용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그걸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프가 얘기해주고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갔으면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소. 그러니까 외부 경제야, 불경제야? 외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다죠. 그러면 외부 경제야, 불경제야? 불경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 논리를 공부할 때 이걸 우리가 채워야 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외부 효과의 큰 그림을 그린 거야, 큰 그림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외부성이라는 건 뭐였다? 외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원 배분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다, 과소, 요것이 우리가 배울 실질적 외부성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외부 경제는 이로운 것, 외부 경제는 해로운 거니까 이로운 것은 당연히 과소, 해로운 것은 과다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려야 되니까 보조금 5가지 중에서 이걸 나중에 이제 피구세라는 이름으로 배우세요. 피구는 루이스 피구 미안합니다. 네, 한번 웃기고 싶었어요. 자,
피구세 피구 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조세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늘려야 되니까 보조금, 얘는 조세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과 양공업자 하회업자 외부 경제 소비와 생산 측면,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소비의 담배와 환경오염 등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봤더니 지금 전혀 수식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방접종하면 내가 좋아 남까지 좋아 남까지, 그죠? 담배 피면 내가 좋아 남이 좋아 나만 좋아,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생산은 뭐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내 돈은 들지만 남 돈이 줄어들어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내 돈은 안 들였지만 다른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 비용이 늘어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지. 뭐라고? 사적 편익을 PMB라고 배우는 거죠. P가 뭐겠어요?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을 SMB, 소셜 마지널 베너핏이야. 그죠?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여기에서 이 EMB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거야. 이걸 이제 한 거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뭐 학생님 하나 쓰면 여기는 뭐가 됐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PMC SMC 더하기 EMC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거 좀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는 이걸 이제 멋있게 문자로서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였다? 사적과 사회적을 구분해라 1번. 그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라? 사회적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보다 적으면 과소, 그것보다 많으면 과다. 그죠? 그럼 적으면 뭐라고? 외부 경제, 나쁘면 외부 불경제.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편익은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였다? 이쪽에서 생각해 볼 건 공급은 비용과 반비례하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 하면 사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외부 경제,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다. 반대로 공공선이 오른쪽으로 갔다? 그럼 비용이 적게 드는 거니까 사적 비용이 적게 드니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채워갑시다 이제. 자, 먼저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부성의 구분을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으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외부성은 뭐다? 실질적 외부성이다, 금전적 외부성이다? 실질적 외부성을 지금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 외부성은 아니에요. 자, 보면 자, 실질적 외부성, 어떤 경제주체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혹은 생산함수에 영향을 주어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번, 실질적 외부성은 시장기구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 경제주체의 이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는다. 3번, 실질적 외부성은 기술적 외부성이라고도 하며 통상적으로 외부성이라고 하면 실질적 외부성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외부성 위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무의도라고 써야 돼. 무의도. 의도가 없어요. 엿먹어라 이게 아니라고. 무의도야, 무의도.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밑줄이 뭐예요?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예요.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된다? 한 경제주체의 이득이 다른 경제주체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봤으면 뭔가 보상을 손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없다고요. 그냥 손해 받는 거야 계속. 이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의도로, 두 번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세 번째
상쇄되지 않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실질적 외부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 다 뭐예요? 실질적 외부성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다룰 것은 전부 다 뭐다? 실질적 외부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이란 경제주체 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상대 가격의 변화를 유발함에 따라 다른 경제주체가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번,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으로 정확히 상쇄된다. 그러므로 금전적 외부성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밑줄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의도하지 않은 건 똑같아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밑줄이 상대 가격의 변화예요. 상대 가격의 변화. 가격이 변했어요. 그리고 넘기면 그것이 뭐예요? 가격 기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정확히 상쇄된다 라는 말 무슨 뜻인지 가시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확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뭐였어? 재개발이라든지 도로가 뚫렸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가격이 반영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소득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나 자원 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밑줄이 뭐예요?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 외부성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불안정 경쟁이나 두 번째가 비용 체감 산업도 둘 다 균형 수준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지금 양이 부족한 거, 과소 생산이나 과소 소비가, 과다나 과소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보고 있다? 시장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금전적 외부성은 그런 자원 배분에는 영향을 끼치 안 끼쳐? 안 끼치니까 우리가 이거를 외부 효과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의 외부성과 소비의 외부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생산의 외부성과 소비의 외부성. 그래서 생산의 외부성은 뭐였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성은 소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건 했어, 안 했어? 했죠. 생산 소비 나눠가지고 싹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방적 외부성과 쌍방적 외부성이죠. 일방적 외부성은 한쪽이 영향을 미치는 걸 일방적 외부성. 그 다음에 쌍방적 외부성은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제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은, 우리가 사용제는 뭐예요? 우리가 소수들, 쓰는 사람들, 몇몇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다음에 공공재적 외부성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 퀴즈 할 때 잘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쇼트 할 거예요. 쇼트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논리를 좀 세워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스토리 좋아해요. 스토리.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외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뜻, 자원 배분 상태, 의미, 생산과 소비 측면, 편익과 비용 측면,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109쪽부터 저하고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쉬었다 하겠습니다.